내일 12시 하고 다음 주 수요일 하면 끝이네? 네. 3학기 2학기는 그러면 끝이 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선은 49까지 숙제였으니까 네, 그 사이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각을 설명 다시 안 해도 될까요? 풀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쭉 57까지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시간이 괜찮으면 대표값도 네, 한 10강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질문할 거 있으실까요? 15번. 15번. 끝? 세이는 없나요? 네. 네. 아,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네.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요. 자, 15번은 자, 저기 위에 각 요걸 구해라 그랬는데 저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 선을 그어 주셔야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여기가 18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각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각은 몇 도냐? 36도 빼니까 144도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하나, 둘, 셋, 오각형이 되네. 그럼 안 되네. 더 구해야 되네. 자, 여기에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4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몇 도여야지 64도가 되냐? 46도요? 46?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 각은 합치면 몇이야? 64, 64니까 128이니까 네, 그러니까 32도. 아니죠. 네, 52. 네, 5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52인 걸 알면 그러면은 요 각은 92도. 네, 92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90인데 요거에 원주각이 제가 만들면 여기겠죠. 그러면 얘는 92의 절반이어서 네, 몇이 될까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나 괜히 이렇게 했구나. 나 저걸 못 봤구나. 이거 필요가 없네요. 여기 46인 걸 알면 그냥 요거 보고 하는 거네요. 네, 저도 저게 안 보였어요. 얘랑 얘랑 합친 게 180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주보는 거 합친 게 180. 자, 그렇게 돼서 답이 134. 5번이네요. 전 요걸 구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46인 걸 보니까 똑같아서 네, 잘못 봤어요. 초록색은 할 필요가 없었죠. 자, 여기도 할 필요가 없었고 필요 없는 걸 많이 썼네요. 다 필요 없었어.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네, 전부 다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할 게 없죠. 네. 저평각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헷갈려. 어느 거? 저평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아니 문제? 위치. 위치? 네. 어떤 위치? 네, 어떤 위치요? 어떤 걸 다시 한번 설명해줘.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줘요? 네. 그 위치만 어떻게 구하나? 그냥 구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지 말고, 자, 그냥 우리가 선이 있고, 아무렇게나 접선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원의 다른 두 점이 생겨서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저평각을 활용을 하는 거다.
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를 ABC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렇게 당연히 삼각형 합은 180도일 거고, 요렇게도 더하면 180도니까, 네,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거기에서 이 C는 반대쪽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각에. B는 반대쪽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보면 밑에 각이잖아. 그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바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만 얘기하라 그래서 그냥 위치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면 돼요? 네. 몇 쪽이에요? 55쪽이요. 55? 네. 55쪽에 10번. 자, 얘는 어디야? CAP? 자, 저기 있는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여기가 36도라는 걸 알죠? 네. 그러면 여기에 선을 그으면 여기가 72도라는 것도 알죠? 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54도라는 걸 알죠? 네. 그런데 54랑 15도를 더한 게 여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몇이야? 69도? 네. 보여요? 네. 여기 2번이요? 2번 이거야? 얘는 우선 알아야 되는 게 XY 값은 같아요. 그건 알아요? 아. 원주가 코가 똑같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건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네, 지금 나타내는 게 지름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90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50도가 된 거죠. 근데 얘 저평각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도 50이고 얘도 50이죠. XY가 같았으니까 답은 3번. 자, 17, 18이요. 17번 먼저요. 또 탄젠트가 나왔죠.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삼각비 넓은 거.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아, 네. 만들어야죠. 직각삼각형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아, 좀. 뭐 이렇게 만들어도 다르게 만들어도 돼요. 중요한 건 지름을 지나서 만들어야지 직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어도 되는 거죠. 꼭 이렇게 안 그려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뭐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림에서. 그 중에 이제 편한 걸 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또 알려준 게 둘레가 15라는 얘기는 지름이 15라는 거 꼭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것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길이가 9라는 걸 피타고라스 하면 알 텐데요. 그죠? 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지금 x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이 x가 지금 원래는 저평각이어서 여기가 x인데 얘랑 원주각은 어차피 호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x죠. 호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직각인 것도 알고 길이도 다 알고 탄젠트 x니까 9분의 12 하라는 얘기거든요. 답이 3분의 4예요. 9분의 12로 보여요? 네. 네. 이 x의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얘네 이렇게 바꾸질 못하면 아예 시작을 못하죠. 네, 그림을 바꿔놔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힌트가 탄젠트니까 직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직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 지름을 지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번이요. 네.
자, 그 다음 18번이요. 18번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자, 먼저 이 선을 그으셔야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32도죠? 그럼 저평각이어서 여기가 32도예요. 그렇게 보일까요? 네. 그럼 여기는 몇 도냐면 68도예요. 아니, 58도예요. 이렇게 더한 게 90도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보이세요? 여기가 직각이어서. 자, 그러면 얘가 58도면 여기도 58도예요. 호가 같으니까요. 다 보이고 계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문제에서 평행가 돼요. 네,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지금 저평각이 여기가 58도였고 여기도 58도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58도가 돼야 돼요. 몇 도야? 그럼 거기는 26도요. 그쵸. 여기가 26도죠. 자, 그러면 삼각형 ADC 보여요? 네. 합치면 180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더하니까 몇 도야? 84도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96도가 돼야죠. 그래서 답은 96도. 이해가 되실까요? 네. 대표값을 좀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솔직히 오늘 다 설명해도 되긴 하거든요. 네, 대표값도 그렇고 상관관계도 그렇고, 네, 상관관계 정말 쉽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값도 쉬워요, 솔직히. 네,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좀 어려운 거여서 유형을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될 게 몇 개 좀 문제들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거고,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대표값의 의미가 뭐냐? 대표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히 알고 있는 게 평균이죠. 반평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니네 과목평균 이렇게 얘기하고, 과목평균은 니네 뭐 다른 과목이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몇 점이다. 그게 하나로 얘기한 거고, 반평균은 다른 점수랑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반은 몇 점짜리 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런 게 이제 대표값이 되는 건데,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평균이랑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단어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단어이긴 해요. 네, 쓸 일이 별로 없어. 네, 이거 수학하는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네, 나중에 이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됐을 때, 네, 그때 좀 이제 선택 과목에서, 네, 선택을 하면 좀 다를까? 네, 그 정도 수준의 그런 부분이어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긴 합니다. 네, 단어의 특성상.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네, 이 단어는. 네, 지금 모르고 있어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단어는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안 해. 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아예 시험 범위에서 빼.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그냥 시간 남을 때 약간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 그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와 있는 거 평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평균이면 자료에 있는 점수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라. 네, 이게 평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같이 하고 갈까요? 네, 자,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가면, 뭐 다 더해 보니까 1의 자리 더하면 15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네, 그러면은 얘는 몇이니? 16에, 그 다음에 13에,
22. 그래서, 네. 몇이야? 38. 네. 그래서 395.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과목이 5개니까 5로 나눴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하니까 몇 번 들어가니? 7번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7호 35에 79점. 네. 그래서 평균이 79점이다. 총합은 395점이다. 이 일을 해줘야 될 건 단위는 꼭 붙여야 된다. 네. 뭐 그 정도. 자, 이제 중앙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값과 채빈값을 좀 같이 얘기를 할게요. 네. 자료가 있으면 밑에 있는 걸로 그냥 할까요? 네. 자, 밑에 있는 걸로 할게요. 네, 예제 2번으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에요. 근데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 아니고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이 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작은 게 뭐예요? 5죠. 그 다음에 지금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도 8, 그 다음 12, 그 다음 17. 뭐, 10이 있었어요? 10이 있네요. 네,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표시가 안 돼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저처럼 빼먹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자료의 개수가 몇 개예요? 7개죠.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가운데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값이 8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그냥 나열만 하시고 가운데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 중앙값은 1번은 8이었겠죠, 답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8이 없어, 하나가. 네, 그럼 6개죠? 네, 6개의 중앙이 어디냐, 이걸 생각하시면 짝수개의 중앙은 없죠? 그럼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때 중앙값은 그 양옆에 있는 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더하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는 그냥 가운데 쓰시면 되고, 짝수개면 그 가운데에서 양옆의 숫자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중앙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할게. 최빈값도 얘기를 같이 할게요. 중앙값 하면서. 아까 여기에 8이 2개가 있었어요. 자, 최빈값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뭐냐? 그러니까 방금 얘만 8이 2개죠. 그러니까 최빈값은 8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5를 하나 붙였어. 이렇게 하고 최빈값이 뭐냐 그러면 5도 2개고 8도 2개죠. 그러면 5, 8 둘 다 써야 돼. 네. 내가 여기에다가 뭐 17을 붙였어. 그러면 5, 8, 17이라고 써야 돼. 이해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다 2개야. 이렇게 하면 다 2개죠? 네. 그러면 최빈값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애가 없잖아요. 다 2개씩 있으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아니고 없는 거죠. 그거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없는 거다.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라도 없으면 7만 하나고 나머지 다 2개죠? 그럼 최빈값 다 써야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빈값이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2번을 보시면, 네, 중앙값 얘가 짝수인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0이고요. 그 다음이 15죠? 그 다음 16이고, 그 다음 17이고, 19고, 20이죠? 그럼 다 가운데가 여기겠죠? 그럼 중앙값은? 16점. 16.5.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엄청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셔라. 자, 그 얘기였고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하루 최고 기온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자료의 최빈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빈값은 몇이에요? 20. 네, 20이 3번 나왔죠? 네, 그래서 답이 20입니다. 그럼 니네 같으면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내겠니? 안 내겠죠? 네. 이 앞부분 잘 안 나와요, 시험에도. 네. 니네가 생각해도 안 낼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뭐 요런 거 2번 같은 경우 무지수 하나 집어넣고 평균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겠죠. 시험에는 뭐 요런 거 자료에서 찾아라 뭐 그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거 이따가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뭐 할 얘기 없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고 이제 3포도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약간 생소한 말이죠. 대표과까지는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3포도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써있는 걸 먼저 읽어볼게요. 의미를 읽고 설명하는 게. 3포도와 편차 뭐 이렇게 나왔는데, 3포도는 자료의 변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 그러니까 얘도 대표값인 거예요. 평균의 의미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평균도 어차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떨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정도로 나타낸다. 그런 건데, 아까 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던 것처럼, 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의 대표하는 값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써있는 거 다시 한번 좀 더 읽으면, 변량이 대표값의 중심으로 모여있을수록, 3포도는 작아진다. 변량이 대표값에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3포도는 커진다. 자, 이 의미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이야. 네. 근데, 뭐, 시험 본 사람이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다 70이야. 5명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기준은 평균인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얘보다 떨어져 있는 정도가 없죠. 네, 그 얘기가 대표값을 중심으로 모여있을수록 숫자가 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평균이랑 거리가 가까울수록, 네, 이 3포도의 값은 작아지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는 근데 아예 똑같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러는데, 표준 편차가 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네, 모여있을수록 3포도는 작아진다. 숫자가 작아져서 제일 작은 건 0인 거야.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70인데, 얘가 뭐 80이고, 얘가 60이고, 얘가 90이고, 얘가 50이야. 그래도 평균은 70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많이 떨어져 있겠죠? 네. 그러면은 3포도를 계산하는 표준 편차의 값이 좀 커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니네 학교들에서 이제 표준 편차가 성적표 보면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없앴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학교 성적표에서.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보면은 그 과목에 그 아이들이 시험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게 표준 편차가 평균이 70인데 표준 편차가 한 25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숫자가 0에서부터 기준이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25면은. 그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잘 본 애가 많고 못 본 애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이 70이잖아. 그러니까 90점대가 많은 거야. 그 얘기는 시험이 쉬운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네, 평균은 70인데 표준 편차가 10이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80점에서 70점, 60점 사이가 많다는 얘기야. 많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죠. 잘 본 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배울 때. 그래서 대략적인 느낌을 그런 거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네, 설명하는데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3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뭐 편차를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해야 되고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가장 이제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뭐 자료에 표준 편차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구해야 될 게 많아. 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편차를 또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분산을 구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 구해라 하는 얘기는 평균도 구하고 편차도 구하고 분산도 구해라 이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런 순서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게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걸 이제 하나씩 얘기해야 되겠죠. 평균은 뭐 모르시는 분 없으니까. 네, 그거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푸는 게 귀찮을 뿐이에요, 평균은. 자, 편차라는 거는 각 변량의 평균을 뺀 값.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점수가, 예를 들어 85점이야. 네. 근데 평균이 아까 70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15점이 되죠? 네. 그게 편차야. 내 점수와 평균의 차이. 네. 이게 편차야.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거야. 기준이 내 점수와 전체의 차이니까.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 평균이 있는 거다. 자, 요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이 지금 여기처럼 5명이야. 점수가 다 달라. 그래서 편차를 다 구했어. 각자 그렇게 구하게 나면 그 편차는 무조건 다 더하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더했는데 0이 안 나오면 편차를 잘못 구한 거야. 네, 개개인의 편차를 다 구해서 더해보면 항상 0이다. 네, 자, 요것도 이제 편차에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변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편차의 절대값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죠. 내 점수가 방금 85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점수가 50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편차는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점수가 작으면 마이너스라고 써야 되는 거고, 평균보다 점수가 크면 플러스 1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했다는 의미 자체가 어차피 기준은 평균이니까 그거보다 작은 걸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큰 수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네, 먼 거죠. 네, 평균이랑.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6명의 키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163이다. D의 키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선 알아야 되는 건 D가 편차가 몇인지 먼저 알 수 있죠. 왜? 다 더하면 0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몇이에요, 지금? 3이죠? 네, 그러니까 D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편차가 마이너스 3이면 D의 키는 몇이어야 될까요? 160. 맞아요? 네. 더 숫자를 얘기하는 걸 기다리진 않으셨죠? 네. 160이어야지, 그래야지 나타낸 거에서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3이 남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른 애들 키도 다 구할 수 있을까요? 필요는 없지만, B는 몇이에요? 168. 168, C는 160. 165, E는 162. F는 163. 이런 식으로. 네, 뭐 뭘 물어볼지 모르는 거니까 다 구해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얘가 마이너스면 평균에다 빼면 되는 거죠. 네, 얘가 플러스면 더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라. 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예제 2번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할게요. 자, 방법은 뭐냐면 지금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죠? 근데 아까 제가 순서 얘기했죠? 무조건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다 더하면 몇입니까? 20이죠? 네, 그거를 5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4예요. 1번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편차 구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변량을 평균에다 빼는 거죠? 밑에다 쓸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이게 편차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럼 이제 분산, 세 번째 분산 구하면 돼요. 얘를 2번이라고 하고 3번 분산. 분산은 평균 구하는 거랑 비슷한데 근데 조건은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라가 조건이야. 그러니까 편차를 다 구해놨으면 얘네들을 다 제곱을 해서 네,
그래서 전체 인원수인 5명으로 나누면 그게 분산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표준편차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얘한테 루트 붙이면 표준편차예요. 분산 구한 거에 루트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다. 이해가 되실까요? 뭐 이렇게 얼음을 씹어 먹고 있어. 저는 이제 얼음 이시려서 못 씹어 먹어요. 네, 나이가 들어서. 녹여 먹어야 돼. 씹어 먹으려고 그러면 이가 시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산과 표준편차를 하는 거야. 이 하는 방식 이해되실까요? 이 방식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을 같이 볼게요. 자, 예제 3번은 아래표는 학생 수가 같은 A, B, C, D가 있는데 5번 중 중간고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평균이 가장 높은 반. 이건 뭐 그냥 아니잖아요. 몇이에요? 누구예요? A잖아요. 네, 그냥 반도. 자, 점수가 가장 고른 반. 이제 고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평균에 가까울 때가 고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의 점수대가,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클수록 고르지 않은 거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고른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응? 네. B반.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고른 바는 네, B가 되는 거죠. 그럼 가장 고르지 않은 바는 E.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 얘기를 해봤고요. 옆에 발전은 뭐야?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이 같은 두 숫자 A, B의 표준편차 변량의 개수가 다른 것 같을 때, 표준편차 변량의 개수가 다른 것 같을 때, 뭐 요거는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죠. 필요 없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또 제가 풀어드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 4번? 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표준편차까지 구하는 식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거 풀어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자가 있든 없든 하는 방법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방법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평균 구하는 것도 똑같이 하시고, 편차 구하는 방식도 똑같이 하시고, 분산 구하는 방식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괜히 뭐 문자가 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평균을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평균은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19 플러스 x 플러스 y를 5로 나눈 게 6이란 얘기잖아요. 평균은 이미 6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9 플러스 x 플러스 y는 30이어서 x 플러스 y는 11이 되겠죠.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6이니까 우린 또 편차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고, 얘도 그냥 빼요. x-6이라고 쓰면 되고, y-6이라고 쓰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빼면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편차를 다 구한 거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얘를 보니까 우린 뭐도 알 수 있어요? 분산도 알고 있어요. 루트가 없으면 분산이잖아요. 분산에 루트 붙인 게 표준편차인데. 그래서 분산도 알고 있고. 자, 그럼 분산식만 얘 쓰면 되겠네요. 제곱해서 다 더해야 되니까 4 더하기 16 더하기 x-6의 제곱 y-6의 제곱 1 나누기 5를 한 게 4.4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식은 좀 잘 쓰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쓰실 거면. 자, 그래서 이제 4.4 얘한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이니? 22죠. 네, 그리고 이거 더하기 할 수 있죠. 21이죠, 우선. 그리고 얘는 전개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0이랑 밑에다 쓸게요.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 22인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x제곱 y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요거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요거 구하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얘가 몇인지 알죠? 얘가 12로 묶으면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y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11인 거죠. 몇이죠? 132. 132죠. 그러면은 얘도 넘기면 또 없어지니까 이쪽 1이라고 할게요. 없애서. 네, 넘겨서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고 얘는 마이너스 132고 두 개 더하니까 72고 할 거 다 했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2에서 72 빼니까 몇이야? 60이죠. 그러니까 61이 답이네요. 네, 2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저런 모양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도 좀 있어야죠. 곱셈 공식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그래서 곱셈 공식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걸로 푸는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방법은 문자가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자가 몇 개 있든 상관없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하나 풀 거예요. 네, 오른쪽 표는 학생 수가 같은 A, B 두 반의 국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에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거 그냥 골라내는 건가? 내가 생각한 문제가 아닌가? 국어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은 학생은 B반 학생이다. 맞아요? 네. 아니에요. 네, 이거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누가 제일 잘했는지는 몰라요. 누가 제일 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 반 전체적인 점수일 뿐인 거야. 네, 무슨 얘기 이해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반의 국어 성적이 A반의 국어 성적보다 더 고르다. 이건 맞나요? 네, 그쵸. 이건 맞죠. 숫자가 얘가 더 작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 거고. A반의 국어 성적이 B반의 국어 성적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더 흩어져 있다. 맞죠? 네, 그게 얘가 크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가. 이 얘기가.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 말로 나와 있는 걸 숫자를 보고 생각을 하셔라.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 뭐 이거는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풀어줘야 될 게 좀 어려워 보이는 거? 3번? 좀 어려워 보이네. 3번을 좀 하고 갈까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건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5개의 수 1호 A, B, 10 이렇게 있어요. 중앙값이 7이래요. 그리고 A가 B보다 작아야 된대요. 네,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1, 5, A, B, 10인데 중앙값이 7이니까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얘가 7이어야죠. 이해되실까요? 네. 우선 A랑 B 중에선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런데 A가 작아야 되니까 더 왼쪽에 있어야 돼서.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A가 7이다 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 그럼 A가 7이니까요. 얘를 다시 쓰면 7로 생각하고 쓰면 7, 10, 지금 B, 14,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4B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중앙값이 9라 그랬는데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값이
9가 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생겼죠? 그림이 이상하죠? 숫자 나열한 게. B가 7보다 크다 그랬지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B가 여기고 10이 여기 있어야지 중앙값이 9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B가 뭐가 돼야지 9가 될 수 있죠? 8이 돼야지 9가 될 수 있죠. 평균이라 그랬죠? 중앙값은 2개 더하고 나누기. 자, 그렇게 돼서 B가 8이에요. 그래서 더해서 15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대략적으로 숫자 배열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배열을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풀어줘야 될 게 됐고요. 그냥 풀어볼까요 이제? 이런 거 해야 되겠다. 24, 25 네, 이런 거 해볼게요. 네, 24, 25 24번이 평가를 보면 항상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네. 서술형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5일 때 이게 계산할 필요 없는 문제네. 요거는 그냥 얘기해도 되는 그런 문제네요. 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잘못 골랐어요. 네, 자, 이 문제, 다른 문제인 줄 알고. 자, 요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얘가 숫자가 뭔지 모르죠. 근데 평균이 6이라 그랬어요. 근데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다 3씩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평균은 몇이겠어요? 9죠. 똑같이 3씩 늘어나는데.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 평균이 6인데 표준 편차가 5래요. 얘는 평균이 9죠. 근데 표준 편차는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그거 다 각각 똑같이. 네, 그쵸. 평균은 어차피 가운데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뭐 A가 뭐 요 정도 떨어져 있고, 뭐 B가 한 요 정도 떨어져 있고, 뭐 C가 한 요 정도 떨어져 있고, D가 한 요 정도 떨어져 있어. 근데 평균이 여기가 6이었어. 근데 다 3씩 늘어났잖아요. 그럼 떨어져 있는 정도도 다 3씩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는 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 떨어져 있는 정도가. 그래서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아.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풀고 싶은 게 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저거를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25번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쪽 편은 소율에 반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수와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다. 근데 이 학생 전체의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가 2점일 때 남학생 영어 점수의 표준 편차가 몇이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X인 거죠. 네, 그러면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전체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했냐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표준 편차가 2란 얘기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분산은 몇이어야 돼요? 전체 분산은? 4. 4죠. 4에다 루트를 씌워야지 2였을 테니까. 자, 그래서 전체 분산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다 분산은 구할 수 있어요. 얘는 그럼 7이었겠죠, 분산이.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이 x제곱이었겠네요. 거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분산식을 제대로 알고 있냐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분산식이 뭐였냐면, 밑에 분모는 인원수예요. 전체 인원수. 그리고 분자가 편차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한 거에 합이었죠. 네,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건
인원수가 넘어가서 얘랑 곱해지면 그럼 편차의 제곱이 합이라는 거,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분산이고 얘가 인원수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2x 제곱은 남자의 편차의 제곱의 합인 거예요. 남자 편차 제곱의 합. 오케이? 자, 얘랑 곱하면 여자 편차 제곱의 합인 거죠. 네. 56이죠. 그러면 남자 편차의 제곱의 합이랑 여자 편차의 제곱합을 합치면 이게 전체 편차의 제곱의 합인 거죠. 근데 전체 인원수는 그러면 20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분산이 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식을 이용해서 식을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여서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데 가장 좀 잘 틀리는 문제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가면 12x 제곱 플러스 56이 80이 되고 12x 제곱이 24가 돼서 x 제곱이 지금 2니까요. 네. x는 루트이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이런 거는 뭐 설명할 때 안 해서 풀어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방금 한 거 두 개 다 중요해요. 네. 그리고 7번은 이제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